네. 안녕하십니까. 최성민입니다. 네. 2026년 8월 19일 오전 11시 32분입니다. 네. 저는 최성민의 빅샷의 최성민입니다. 네. 오늘 시장을 잠깐 볼까요? 그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요. 오늘의 제목은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주가 되겠죠. 언제쯤 1 차적으로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되나? 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뭐 제가 대략적으로 좀 켜 놓은 종목만 봐도요. 오늘은 바이오가 쪼끔 올라가고 있고 음 ESS 태양광 ESS가 좀 올라가고 있고 실적이 아주 좋은 반도체 장비나 요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 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음. 어 지금은 제가 몇 퍼센트 올라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유니트리 상장을 하잖아요. 유니트리 상장을 했잖아요. 예.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 500-600% 400-500% 인가 뭐 상승해서 지금 출발했다라는 얘기는 아마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실은 제가 인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침에 인제 로봇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어 반도체 관련된 AI 관련된 특별히 AI 팩토리 관련된 특별히 AI 팩토리인데 데이터 센터 관련된 하이퍼스케일러 관련된 아니면 반도체 관련된 엔비디아 관련된 예 당연히 메모리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어 기업 공개를 해서 상장이 됐다고 한번 쳐 보죠. 예. 당연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하고 시작 초기부터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비밀을 뭐 빼돌리고 그거를 카피하고 뭐 이런 뉴스도 오늘 좀 나고 있고 어쨌든 창신 메모리가 기업 공개를 할 때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메모리 업체들은 많이 갖고 우리가 메모리가 많이 소요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노무라에서는 앞으로 1000배 정도의 메모리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뭐 UBS는 2027 년도에 뭐 "삼성전자가 900 조의 영업이익을 한다."라는 이거 2-3 개월 전 얘기예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하이닉스 뭡니까 다른 종목 레버리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상장이 되면서 시장에 수급이 꼬이고 그다음에 뭐 터보 콘티 얘기도 나오고 기타 등등 "메모리 가격이 좀 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2027년 말이나 2028 년에 창신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캐파 증설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PER 15 배였던 삼성전자가 PER 3.5 배까지 떨어지면서 고퍼에서 저퍼에 팔아야 되는 거면 시클리컬한 종목이니까 사이클 타는 종목이니까 "지금이 피크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반도체에 조정이 많이 나타났죠. 그럼 오늘 유니트리가 상장이 됐는데 유니트리는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 어 굉장히 싸게 좋게 만드는 회사이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참 대단한 회사다."라고 칭찬할 만큼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좀 예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한번 구경을 해 보고 내 시간을 좀 투자해 볼 만한
그런 회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오늘 상장됐고 그게 400~500% 상승한다. 이런 아침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과연 우리나라의 로봇 회사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아침에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회원 방송에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큰 IPO가 되면 사실은 이 기업 공개 시장에서 내지는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각각이 어떤 AI 회사든 AI 회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좋은 회사를 운영한다.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그 각각의 회사의 주인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비상장입니다. 물론 시장의 피크, 꼭지 내지는 버텀, 바닥을 알 수는 없죠. 그거를 알면은 그것은 뭐 예 무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쵸?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IPO가 되는 시점에서 과연 이게 셀 온이냐 아니면 거꾸로 바이 온이냐, 셀 on the news냐 바이 on the news냐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적 같은 것들이 좋게 나오면 그것은 셀론으로 많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10 번에 1~2 번은 10 번에 1~2 번은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앞으로 이 회사가 턴어라운드를 급격히 할 것이고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매수가 많이 몰리는 경우도 또 있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하면 당연히 중국 메모리가 거의 다 쫓아왔고 뭐 거의 다라기보다는 많이 쫓아왔고 많이 쫓아온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뭐 이런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이 스페이스X로 쏠리는 바람에 잠시 잠깐이나마 반도체의 수급이 나빠진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냐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반도체 언제 덜어내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앞으로 한 20~30 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유튜브 지금 라이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저는 사정상 빅샷 개인 채널을 지금 뭐 여기 거기에 띄워 놓긴 하겠지만 한경 채널로 여러분들과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 되는 거고요. 목소리하고 화면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쳐 주십시오. 예.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도체 언제 덜어내나. 반도체를 2027 년에 그렇게 소위 2027 년도 마찬가지고 2028년 얘기도 요새 나오는데 그렇게 수급 밸런스가 훨씬 더 나빠지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 부족이고 반도체 가격은 더 올라갈 거고 특히나 HBM 가격이 더 올라갈 텐데 이거 언제 덜어내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좀 가슴이 좀 아프긴 합니다. 아프긴 하지만 이것을 뭐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거 다 팔아야 된다. 반도체 끝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너무 제가 리스키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 어느 정도 비중이라도 1 차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그 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트로픽 상장을 앞두고 반도체를 덜어야 하느냐 던다면 언제 이것을 매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릅니다. 공모가가 나오기 2주 전에서 4주 전 그러니까 9월
이게 언제 될지 몰라요. 9월 중에 그 단기 물량을 덜고 상장 첫 주에 다시 사는 그런 순서를 권해 드립니다.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언제 엔트로픽이 상장할지 모릅니다, 저는. 뉴스를 보고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상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엔트로픽이 상장하기 전 주나 전전주에 조금 매도를 하고 상장한 다음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재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엔트로픽이 언제 상장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추정을 한번 해 봐라. 때려 맞춰 봐라." 그러면 저는 9월 중에 상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중에. 음. 요새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요. 우리 이건 무슨 비밀도 아니고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트로픽이 언제 상장되는지를 한번 어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어 9월 하순에 좀 팔라고 여기는 전 적혀 놨는데요. 그러니까 9월 중순부터 10월 중에 그 상장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언젠지 모르니까 D 마이너스 몇 이렇게 한번 따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D 마이너스 14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상장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엔트로픽은. 서류를 냈고 9월 말에서 10 월이 거론되고 있고 몸값 목표는 2조 달러입니다. 야, 2조 달러면은 삼성전자보다도 예 그냥 한 3-4년 전에 그 만들어서 그냥 똑똑한 사람이 만드니까 그냥 2조 달러네요. 그쵸? 와, 참, 2조 원도 아니고 말입니다. 두 번째 2번 여기 보시죠. 이만한 상장이 있으면 이런 큰 상장이 있으면 반도체부터 팝니다. 청약할 돈을 만들려면 뭔가는 팔아야 하고 가장 많이 오른 것 내지는 가장 쉽게 팔 수 있는 것이 먼저 팔립니다. 그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지는 한국. 그런데 말입니다. 약간 느낌이 요번에는 다른 게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서 지금 35만 원에 있으면 팔기가 너무 재밌겠죠. 그냥 툭툭 팔면 되니까. 거래량도 많고. 그런데, 그런데 7월 말부터 8월 초에 일단은 많이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또 꺾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5 가지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스페이스X처럼 6 월보다는 조정폭이 얇고 조정폭이 작고 예 그래서 9월 하순 정도에 조금만 팔고 상장이 되면 다시 사는 그렇게 되면 수익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겠다. 요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먼저 SEC의 금융감독원 같은 거죠. 인제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6월 1 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상장 서류 초안을 비공개로 냈습니다. 회사가 직접 말을 했고요. 주관사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JP 모건입니다.
8월에는 잠재 투자자들을 모아서 설명회까지 돌았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설명회는 보통 상장 직전에 합니다. 규모를 보면 5월에 끝난 라운드는 650억 달러를 받았고 몸값은 9,650억 달러였습니다. 그건 5월 얘기고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8월 13일에 투자자들이 10월 상장해서 2조 달러 넘는 몸값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정해진 것은 확실한 것은 뭐냐? 서류 제출했다. 그다음에 주관사 선정했다. 그다음에 설명회를 돌았다. 정해지지 않은 것은 공모가와 주식수 그리고 상장 날짜입니다. 2조 달러라는 것도 사실은 회사가 말한 게 아니라 투자자들 입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오픈 AI 챗GPT 있잖아요. 챗GPT는 6월 말에는 뭐 2027년에 IPO를 한다. 좀 딜레이 시키겠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또 임박했다는 보도가 다시 나와서 그 뉴스가 섞여 있습니다. 시점이 언젠지 모르지만 오픈 AI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두 달 전에 있었던 일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긴 합니다. 청약을 해야 되는데 제가 피델리티, 웰링턴, 무슨 캐피탈, 무슨 블랙록, 골드만삭스 에셋 매니지먼트, JP 모건 에셋 매니지먼트 뭐 미국의 그 유명한 헤지 펀드들의 사장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청약 대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6월 4일에요. 6월 4일에 BNP 파리바가 고객들한테 약간 이메일을 하나 돌렸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반도체를 좀 팔고 스페이스 X의 청약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노트를 돌렸습니다. 근거도 간단합니다. 당연히 개인이든 아니면 펀드든 그때도 주식을 100% 거의 갖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청약 대금이 당연히 모자랄 수뿐이 없습니다. 그쵸?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상장 전 몇 주 동안 지수는 멀쩡했는데 반도체만 10% 빠졌습니다. 상장 일주일 전 나스닥 100이 하루에 4.5% 내리고 변동성 지수가 39.7% 튀었습니다. 제일 많이 그 당시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오른 게 제일 많이 팔렸고요. 팔았고요. 마이크론은 직전 한 달 개인 투자자들이 65억 달러를 샀고 그때 87% 올랐고 연초 대비율은 200% 넘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패시브도 마찬가지고요. 6월에는요. 스페이스X 매도는 상장 2주 전부터 나왔습니다. 상장 2주 전부터 나왔고 지금으로 보면 오늘이 8월 19일이죠. 오늘은 비중 그대로 두고 8월 말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9월 하순에 이제 IPO를 하거나 10월에 IPO를 하면 사실은 9월 중순이나 9월 말에 다시 한번 제가 방송을 할 텐데 그때 되면 hopefully 희망적으로
만약에 반도체가 조금 반등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된다면 그때 조금 매도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 반도체의 수급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7월 달 말부터 8월 달 초까지 이 반도체는 뭐 거의 다 팔았고, 물론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남아 있는, 좀 팔 게 남아 있다 그러면 마이크론을 좀 팔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마이크론을 가지고 있다면 마이크론이 더 빠질 것이다. 8 월에 한국은 개인 레버리지 손익이 마이너스 10 조고요. 반대 매매가 2.6 조가 나가서 한국은 이미 한 차례 털어냈지만, 거꾸로 또 다시 쪼끔 한 번 더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겁니까? 어떤 겁니까? 마이크론이 많이 빠지면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때 팔고 다시 좀 낮은 자리에서 다시 사야 되느냐? 그냥 팔고 말면 안 되냐? 어차피 나 그래도 꽤 먹었다, 8만 원에 사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사고 싶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왜 사? 주가가 좋아야, 주식이, 회사가 좋아야지 사는 거 아닙니까? 수급 때문에 빠지는 것하고 사이클이 완전히 꺾여서 빠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돈이 잠깐 옮겨가는 일이라 2 주에서 4 주면 끝나고 되살 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익의 방향성은 어떠냐? 2027년 D램 HBM 완판 다 끝났습니다. 공급이 는다? 뭐 2028 년에 좀 늘 수 있겠죠. 예. 상장이 되면 수급적으로, 주식 수급적으로는 그쪽으로 쏠리게 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식 수급적으로는 그쪽으로 쏠리게 되지만, 상장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엔트로픽의 재무 상황, 주머니가 굉장히 지갑이 두꺼워지겠죠. 그다음에 엔트로픽 5월 라운드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트로픽 5월 라운드에, 투자 라운드에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 종목을 샀습니다. 산 걸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뭐 또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9월 하순에 조정이 올 것 같고, 이익은 그대로이고, 그대로인 게 아니죠. 이익은 확실히 늘 수 있고. 그러면 그때 만약에 나는 삼성전자가 지금 하나도 없어, 언제 살지 나는 모르겠어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저한테 9월 하순에 사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를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언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9월 하순에 매도해라. 그리고 엔트로픽이 상장한 다음에 한 일 주일 지나서 다시 사라. 아니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무것도 없어. 나는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10월 초순에 다시 사라. 근데 그것은 엔트로픽 상장 날과 연관돼 있으니, 제가 엔트로픽 상장의 날짜가 정확히 나오면 그때 바로 방송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엔트로픽 상장이 언제 되는지. 이해되시겠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이해되셨으면 우리 저기 박수 한번 쳐 주세요. 박수. 이렇게 손바닥 하는 거 어디 없나? 아니면 1번 쳐 주셔도 되고요. 예.
오늘 2026년 8월 19일 오전 11시 57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 시장 어려운데요. 저는 우리는 이제 개별주로 조금 뭐라 그럴까요? 3대 7로 3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 쪽이고요. 7은 인제 중소형주 쪽으로 약간 마음을 살짝 요렇게 돌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실적이 완전히 담보돼 있는 종목으로 마음을 살짝 돌려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이 뭐 기가 막힌 회사 뭐 여러분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저런 종목을 사는구나.' 이러고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며칠 전에 말씀드린 베뉴지라든지 며칠 전 아닌가요? 이틀 전, 3일 전에 요것도 상한가가 어저께 한번 갔었죠. 베뉴지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의 주식 가치만 1 조가 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주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1 조가 넘는데요. 근데 그 회사의 시총이 2,500 억이에요. 그 회사 이름은 베뉴지예요. 이 말씀드린 거 지금 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거 사세요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오이 솔루션 같은 것들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시선 AI 요것은 인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미 진행이 됐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시선 AI가 수천억을 넘어서 1 조까지 트라이도 가능하다, 시총이. 이런 얘기하면은 인제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예 그렇게 따지면 그런 회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성호전자도 1,000원에서 57,000원, 59,000원, 59배 갔어요. 그런 회사들이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가끔씩 있습니다. 또 제가 잘 좋다고 생각하는 회사들이 뭐 있었죠, 옛날에. 태웅 같은 거. 옛날 얘기입니다만. 예. 아주 옛날 얘기죠.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예. 살다 보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 이거 만 원에서 6배 올라갔는데 옛날 그렇게 따지면은 옛날에 뭐 아시잖아요. 예. 그런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는 와중에서 몇 가지를 좀 발견을 했고 잘 됐으면 합니다. 예. TLB도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음 그런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로봇 관련된 종목을 좋아합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 그래서 로보티즈 이 로보티즈를 예. 로보티즈를 좋아하는데 다시요. 이건 뭐 아까 안 봤으니까요. TLB 좋아하고요. 시선 AI 좋아하고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 이 성호전자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예. 보면은 성호전자가 1,000원에서 59,000원 60배 올라갔다. 이런 종목도 있다. 그다음에 TLB, 시선 AI 그다음에 베뉴질은 뭐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어저께 상한가 가서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적 좋은 회사 롯데관광개발 이런 거. 그다음에 OCI 홀딩스, OCI 홀딩스 좋아하고요. 예. 음. BHI 좋아합니다 또. BHI도 좋아하고요. SMR 관련된 종목인데 BHI 원전이죠. 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이 회사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어 이 기본적으로 인제 이런 거잖아요. 그 뭐냐면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쵸? 그다음에 LG는 로보티즈 같은 회사들. 예? 맞죠? LG전자는 로보티즈,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현대는 어디입니까? 예. 현대는 어디예요? 현대는 어디게요? 현대는 뭐 당연히 보스턴 다이내믹스죠.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부품을 납품하고 하려고 물론 현대 모비스가 액추에이터를 만들지만 부품을 납 납품하는 회사를 실사를 하고 있죠. 어떤 회사들? 현대차에 납품했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을 보고 있죠. 예. 지금은 휴머노이드가 뭔가 쪼끔 뭐 좋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아직 먼 얘기고요. 지금은 인제 아직도 협동 로봇 같은 것들 예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들을 좀 찾고 있는데 이제 한화 로보틱스가 삼성, LG 둘이 제조업에 완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제조라는 건 뭘 만드는 거죠. 뭐 핸드폰을 만들든 뭘 만들든 간에. 예. 그래서 이제는 한화 로보틱스가 거기에 인제 들어가고 있다. 한화 로보틱스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비행기도 만들고 탱크도 만드는 이런 아주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로봇 분야에서는 인제 유원 로보틱스랑 협력을 하고 있다.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협력을 하고 있다. LG는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중에 인제 우리가 대장주로 여기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로보티스랑 협력을 하고 있다. 한화는 유원 로보틱스랑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원 로보틱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우리가 과거에 이 3년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공부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8월 19일 오후 12시 5 분입니다. 최승민의 빅샷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이런 것들 언제 좀 팔면 좋을까? 그러다가 언제 다시 사면 좋을까? 아니면 없는 분들은 언제 새로 진입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그 시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최승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